달라. 요즘 갱년기신 것 같아. 우리 영감님이 이영택 감독 영감님이잖아요. 영자가 들어가가지고 저거는 이윤신한테 호통친 이후로 계속 호통을 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자 이제 문제의 그거를 봅시다. 첫 번째 왼쪽으로 자 여기서 정지훈 오픈볼 라이트. 자 이제 포인트를 요청한 거죠. 자 문제가 마지막에 공격하는 게 제가 네 번이 이해가 됩니다. 예, 양인 선수. 자 이게 첫 번째 터치라는 거죠. 자 포인트니까 일단 다죠. 4번 터치한 건 맞아요. 4번 터치했습니다. 방금 양봉이 한번 터치하고 이거를 이제 KBS에서는 박미희 감독이 그 하나하나 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터치 네. 모마. 번째가, 다 여기도 그렇게 말을 했네. 분명히 맞거든요. 자, 세 번째. 계속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고, 부심과 4타로 공격 성공을 했죠. 중간에 미들랠리가 근데 여기서 강주희 주심과 그 부심은 포인트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규정을 이제 차노스 감독이 얘기했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도 분명히 아니 맞는데. 설명했어요. 자, 방금 들으셨죠? 포인트는 미드랠리에서만 비디오 판독을 잡기로 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기사를 볼게요. 기사. 포인트는 미들랠리 판독상. 이게 이번 시즌부터 새로 발생한 룰입니다. 미들랠리 판독상. 이게 뭔 소리냐? 랠리라는 거는 진행이 있고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뭐야? 그 뭐 끝나는 거지. 랠리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득점이 되거나 범실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나면은 랠리가 종료가 되는 거야. 랠리가 막 메가 랠리 막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땅에 떨어지거나 안테나에 맞거나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면 득점 또는 실점이 발생하면 랠리가 종료되는 거고 그 사이는 랠리가 진행되는 미들 랠리입니다. 미들 랠리가 약간 콩글리시 같은데 랠리의 중간,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을 미들 랠리 판독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이죠. 작년 저번 시즌까지는 뭐냐 모든 판독을 랠리 종료 후에 진행했습니다. 득점이 나 이거는 끝나고 부저를 누르는 거야. 끝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감독이 예를 들어 중간에 이제 뭐 수비 실패 또는 무슨 뭐 포인트가 있었어. 근데 심판이 선언을 안 해가지고 계속 진행되다가 끝났어. 랠리가 딱 떨어져서 그러면은 그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합을 비디오 판독 부저를 누르면 그 시합의 리듬이 끊기거나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부저를 눌러서 그때로 필름을 감아서 20초 전에 상대편의 반칙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감독이 그런 비디오 판독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반칙을 했는데 안 불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러면 코트야 상대 우리 팀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반칙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우리 득점이 나야 돼. 상대방 실점. 심판이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해. 일단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까지는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대가 득점을 냈어. 딱. 그러면은 내가 항의하는 거지. 20초 전에 저기서 포인트를 했다. 20초 전에 저기서 오반에서 했다. 20초 전에 저기서 수비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20초 전으로 필름을 돌려서 보자. 이게 이제 그거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가 득점을 할 때에도 있지만 저거 왜 안 불어 했는데 안 불어 했어. 근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가 득점을 딱 냈어요. 우리 팀이. 그럼 비디오 판독을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판독을 이런 식으로 보험적으로 상비약 놔뒀다가 쓰는 이런 악용 사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지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제 룰 FIVB 올림픽 뭐 많잖아요. VNL 이런 거를 보면은 국제 경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가 반칙을 했는데 심판이 못 보고 지나갔으면 그때 부자를 눌러라. 발견하는 즉시 눌러야 되는 것이 미드랠리 룰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어디에서 생겨났냐? 포인트 수비 성공 실패 여부 오버네트 등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겠죠? 이게 미드랠리가 아닐 때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인아웃 판독이라든지 인이냐 아웃이냐는 미드랠리에 알 수가 있나요? 랠리가 종료돼야 인인지 아웃인지 판독을 할 거 아니야. 또는 블로커 터치아웃 손을 맞고 나갔냐 안 나갔냐 이런 것도 랠리가 득점이 난 다음에 손을 맞고 나갔는지 안 맞고 나갔는지를 비디오로 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드랠리 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거는 종료 후에 판독하는 걸로 포함이 되고 근데 포인트 수비 성공 실패 오버네트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4번 탁탁 맞고 넘겼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랠리 때 판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그 비디오 판독 건 사람이 틀렸어. 잘못 봤어. 이영택이 항의를 해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잘못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디오 판독 개수를 하나 잃는 거죠. 2개 중에 한 세트당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디오 판독이 감독이 신청한 비디오 판독이 맞았어. 자기 생각이 맞았으면은 2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런 페널티였는데 이제 미드 랠리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기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점수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랠리도 좀 악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 팀이 이대로 가면은 찬스볼을 줘가지고 질 것 같아. 그때 부자를 누르면은 상대방의 결정적 찬스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 랠리에서 랠리가 끝나지 않고 이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끝낼라 하고 있는데 미드 랠리를 눌렀는데 그 누른 사람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점을 합니다. 점수를 득점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종료 후에 신청하는 그 블로커 터치아웃 또는 뭐 안테나 범실도 좀 애매한데 인앤아웃 블로커 터치아웃 이런 거는 기존대로 비디오 판독권 2개 중에 하나로 감소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데 미드 랠리는 아직까지 누구의 득점이라고 선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비디오 판독을 했다가 그거 틀리면은 실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 랠리 비디오 판독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실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비디오 판독 기회 한 번 잃는 건 뭐 어때요? 큰 상관 없잖아요. 근데 실점을 하니까 오늘도 실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소팔 감독이 비디오 판독 미드 랠리 그거 했다가 그게 이제 저 때였거든요. 5세트? 5세트였나? 몇 세트였지? 5세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실점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의도적인 방해를 안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뭘 설명하다가 와 이게 그거라 가지고 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랠리 종료가 되기 중간에 곧장 판독 신청을 안 하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랠리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즉시 해야 돼. 즉시 랠리가 왔다 갔다 해서 몇십 초 지났다 그래도 안 돼요. 바로 그 랠리에서 그런 규정을 덧붙였습니다. FIVB 룰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번 어제의 경우가 0.1초보다 파이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0.1초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에 랠리 진행과 종료의 여부가 갈릴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랠리가 빨리 끝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택 감독이 아니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누르느냐. 그러니까 정지훈이 마지막에 빡 치고 확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데 자 여기서 분명히 맞거든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쳤을 때 이때 포인트가 되잖아요. 부심과 감독 간의 근데 종료가 됐어. 이 사이에 누르라는 겁니다. 포인트를 했는데 트로 네 번째에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득점을 내렸잖아요. 이때는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미드랠리 비디오 판독 룰의 취지는 뭐냐면 여기서 땅땅 3타 만에 넘겨야 되는데 4타 만에 넘겼어. 근데 스파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넘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요때 하라는 거죠. 근데 방금은 정지훈의 공격이 너무나 완전 무쌍으로 그냥 엄청난 강스파이크를 찍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자마자 0.1초 만에 바닥에 떨어져서 랠리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이영택 감독이 항의를 한 거죠. 이때 요 설명하는 부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감독님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 그래. 미드 랠리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마치 형사소송법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 심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요런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해가지고 넘겼는데 여기서 조금 그거를 디그를 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바로 누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슈퍼소녀 앤드류도 아니고 이거를 그 짧은 찰나에 어떻게 누르냐는 거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규정상 이번 시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약간 변명이라 그래야 되나 좀 양해를 구하는 말이라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괘씸한데 미드랠리 구분 판독은 FIVB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팀이 국가대표 항상 저걸 몰라가지고 상대가 실책을 했을 때 비디오 판독을 놓쳤어요. 미드랠리 룰을 잘 몰라가지고 습관이 항상 끝나고 나서 부자를 누르는 게 습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득점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 반칙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미드랠리 룰을 도입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이건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거는 좀 아무래도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법상에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초보자잖아요.
입법상의 뭐라 그래야 되지? 불찰이라 해야 되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초보의 실수, 그러니까 규정이 좀 잘못 따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물 좀 먹고 올게요. 설명을 이제 약간 이게 사과도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변명하는 건지 좀 애매한 말을로 굉장히 애매하게 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미드랠리 룰을 우리가 따랐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히트를 이렇게 포히트로 득점이 났을 때, 전광석화 같이 득점이 났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지금 써놓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생략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봐라, FIVB에서 국제대회에서는 포히트는 애초에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닌데 우리만 이를 판독하는 거다, 이게 의미가 그거잖아요. 어차피 국제배구 연맹 룰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구 룰을 고치고 배구를 열심히 하고 프로 배구 그런 시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국제대회 룰도 국제대회 룰은 아예 트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의 미드랠리 룰을 적용시킨 게 되는 거죠. 적용시킨 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좀 미흡했지만, 그런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사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FIVB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미흡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뉘앙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융통성에도 최소한의 선은 필요하다. 언제는 되고 언제도 안 되면 역으로 반대팀에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근데 그럼 이 앞에 거부터, 식당을 내가 갔어요. 맛있는 식당을 갔어. 그래가지고 할보채랑 막 비싼 걸 시켜 먹었어, 중국집에서. 그랬더니 맛있어. 근데 그 중국집에서 서비스로 군만두를 줬어요. 근데 그 군만두가 맛이 없어. 이보세요, 군만두를 이딴 식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로 공짜로 준 거니까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그런 어조잖아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거는 선수와 구단 측의 편의를 봐주는 거다. 근데 너무 우리 심판진과 그 연맹을 욕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군만두하고 이 승부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저렇게 그냥 진짜 설명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그 부심이 설명하는 거 정도, 부심이 되게 미안한 얼굴로 설명을 했잖아. 물론 이제 규정 무쇠라는 말도 있긴 있었지만은 규정이 미드 랠리에 해야 된다, 랠리 종료 후에는 그거를 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문이다. 근데 이번에 그거 하는데 또 의논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VAR 판독관들하고 주심 부심 그쪽 서로 대화를 진짜 오래 했어요. 이 비디오 판독을 받는 게 맞냐 안 받는 게 맞냐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오래 했어요. 근데 제 전설에 얘기를 했잖아. 예상해서 쳐야 된다. 포인트가 되기 직전에 예상해서 그거를 동시에 딱 쳐야 된다. 정지훈이 스파이크를 때릴 때 부저도 그 스파이크에 맞춰서 동시에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마이크에 잡혔거든요. 그걸 예상을 해서 어떻게 치냐고. 이거를 사실 그냥 해줄 법하잖아. 근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안 해줬냐면요, 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 찰나의 순간인데 언제 하란 말이냐, 어쩌고 저쩌고 길길이 뛰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코브컵에서 남자 구단 시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포이트로 박원빈이라는 선수가 OK저축은행에서 득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어. 비디오 판독을 했어. 이때는 한 거야. 그래서 오기노 마사지 감독, 여기도 외국인이네. 오기노 마사지 감독이 이 사람 마사지 잘하나? 이미 속공 성공으로 랠리가 종료됐는데 왜 판독을 받아주느냐. 야,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 한국 코보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네. 그때 받아줬는데 그 심판들이 생각하기에 그 문장만 딱 엄격하게 보면은, 형사소송법처럼 그 법의 문장을 보면은 랠리가 종료된 이후에 이전에 미드 랠리 때만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다라는 랠리가 종료되면 판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글자로 덧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은 그 마사지 감독의 말이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판정의 정당성이 좀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안 받아들여진 거죠. 랠리가 종료하면 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만, 심판들의 입장이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게 형사소송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은 그 정확히 그 법에 정해진 죄를 지어야 되고, 그 법에서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체포를 하고 구금할 수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는 안 되고 물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한 피고인의 인생이 달려있잖아. 감옥에 안 갈 사람이 가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증거를 예를 들어 증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40년 뒤에 막 무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이 아니잖아.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도리. 그래서 요거는 규정 때문에 심판들이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연맹에서 원래 포이트는 뭐 판독의 대상도 FIVB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고맙게 받아라.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중에는 보완할 수 있겠지. 이번 연도에는 여기 이 규정 때문에 종료 후에는 판독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덧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영태가 어쩔 수 없다. 너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벌써 이렇게 써있다. 이 규정이 써있지 않느냐. 너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구단에도 적용할 것이다. 앞으로 다른 구단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융통성에도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경우, 포이트가 포이트 돼서 지금처럼 딱 됐을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를 때나 그거는 똑같아야 한다. 종료가 되기 전에 눌러야 되는 거는 모든 구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테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반대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 마사지 감독, OK 마사지 감독의 소리를 볼멘 소리라고 한 거죠. 이 점에 대해 심판진 내부는 물론이고 연맹 구단 등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험한 말을 할게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왜 개소리냐? 제가 이런 험한 말 잘 안 하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미들 랠리 판독에 해당되는 플레이들은 랠리가 종료되면 판독 신청을 할 수 없다며요. 자, 포이트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오바네트 있잖아요. 오바네트도 판독 신청하려면은 종료 후에는 판독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보세요. 근데 오늘 있던 오바네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5세트입니다. 여기서 딱 했어. 이제 스링그랜드 토스 하려 그러는데, 자, 이게 지금 웃긴 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뿅. 장위가 오바네트 했다라고 지금 고 감독이 주장하고 있죠. 부자 지금 눌렀잖아요. 아니 그럼 이것도 인정하면 안 되지. 랠리가 종료됐으면 오바네트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면 안 되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되고 어제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모순이란 말입니다. 모순. 이율 배반적이에요. 예. 융통성에도 최소한 선이 필요한데 선을 너무 안 지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잡소리예요. 잡소리.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여기서는 랠리 종료 후에 신청을 받아줬단 말입니다. 비디오 판독 신청을. 모순적입니다. 협회가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마치 자기들이 코보의 그런 규칙, 새로 신설된 규칙의 그 문장을 정확히 꿰뚫고 이영택 감독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규칙은 규칙이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미드 랠리 때 해야 된다는 룰은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미드 랠리 때 하라는 거고, 반칙이 발생된 다음에 완전히 직후에 완전히 0.5초도 안 돼가지고 랠리가 종료됐을 때는 받아줘야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고요. 아니 오바넷 판독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입니까? 한 시합에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오바넷으로 상대가 약간 다이렉트 킬 득점 그런 거 하면은 비디오 판독 종료된 다음에 눌렀잖아요. 그거 다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자, 이거는 비디오 판독을 받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